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숙맥 같은 제가 엄마뻘 되는 미용실 아줌마랑 썸씽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는 살면서 못 해본 연애를 이 아줌마랑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의외로 아줌마랑 저랑 죽이 잘 맞는지 아줌마랑 연애하는 게 엄청 즐겁고 좋아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 엄마처럼 푸근하기도 하고요. 또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설픈 저를 꼼꼼하게 잘 이끌어주기도 해요. 혹여나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미용실 아줌마가 정말로 너무 좋아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이에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였죠. 제가 키는 180 정도로 작은 편은 아닌데 그다지 잘생긴 편이 아니기도 하고 잘 꾸미는 걸 못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제가 썩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를 않나 봐요. 제 친구들은 다들 여자친구가 있거나 연애를 몇 번씩은 해봤는데요. 유일하게 저만 연애 경험이 없는 초라한 처지예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 녀석들이 간혹 자기들 여자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을 한 번씩 시켜주기도 했는데요. 매번 소개팅을 해도 저의 연애는 실패로 끝났죠. 그렇게 몇 번 실패가 이어지고 난 이후로는 친구 녀석들도 더 이상 소개팅을 안 시켜주네요. 좋아했던 여자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학원에서 보게 된 옆 학교 여학생인 예소미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네 수학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였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해보게 되었어요. 예소미는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성격도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친구였죠. 그 수학학원은 한 반에 1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반이었는데요. 예소미는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랑 다 알고 지내고 두루두루 친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고 어떨 때는 저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예소미는 그저 장난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예소미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요. 혼자만의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가난과 사랑,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티를 냈던 건 아니었는데 제 친구 녀석들이 제가 예소미를 짝사랑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랑 예소미를 이어준다고 지들 나름대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죠. 결국 예소미도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예소미는 참 성격이 좋은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또 제 마음을 받아줄 건 아니었지만 저를 계속 편하게 친구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혼자 몇 달간 가슴앓이를 하다가 예솜이랑 같은 학원에 다니면 공부가 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던 저의 첫 짝사랑은 끝을 맺게 되었죠. 그 후로 대학에 가서도 미팅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했지만 매번 소득은 없었어요. 몇 번의 짝사랑이 더 있기는 했지만 매번 저 혼자만 끙끙 앓다가 접어버리는 그런 순애보였죠.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쯤 저는 제 인생에서 연애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포자기를 해버렸어요. 연애 한 번 못 해본 저를 집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다 때가 되면 제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곤 하죠. 물론 하나 있는 누나는 짜증나게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고는 해요. 운동해서 몸도 가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던지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꿔보라고 말이죠.
자기가 소개팅을 나가도 저 같은 남자가 나오면 싫을 것 같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고 핀잔을 주는지 몰라요. 누나에게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하기는 한데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기는 해요. 그러던 중 누나 말대로 스타일을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가장 쉬운 머리 스타일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죠. 누나가 제일 면박을 주면서 지적을 했던 게 머리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보고 쌍팔년도 아저씨 머리 스타일이라면서 제발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미용실을 다니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잔소리를 해댔죠. 저는 남성 전용 미용실에 수년째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아저씨가 알아서 머리를 잘 다듬어 주거든요. 그런데 누나 말을 듣고는 큰맘 먹고 다른 미용실을 가보기로 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줄이라도 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때마침 이발할 때가 다가왔고 이번에는 아저씨가 해주는 남성 헤어클럽 말고 여자가 하는 미용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정말 동네 여기저기 미용실이 많더라고요. 10년 넘게 살았던 동네이기는 한데 미용실이 꽤 많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는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미용실은 여자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꺼려졌고 어떤 곳은 그냥 이유 없이 망설여졌죠. 그러다가 집에서 20분쯤 걷다 보니 마트 2층에 작은 미용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건물 1층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용실 하나 바꾸는데 뭐 이리 깊게 고민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올라가 보기로 했죠.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 한 명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 아줌마는 가게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는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해줬는데요. 엄마뻘 되는 아줌마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미용사가 아니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들은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럽고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미용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척하면서 아줌마를 슬며시 살펴봤어요. 딱 보면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였는데요. 160 정도 되는 키의 몸매도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인상이 참 좋게 보였어요. 머리를 하는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살짝 눈웃음을 웃었는데요. 마치 그 눈웃음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예솜이 생각도 나면서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제 순서가 되었고요. 아줌마는 머리를 어떻게 자를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알아서 잘 잘라달라고 했죠. 알겠다면서 아줌마는 제 머리 이곳저곳을 만지면서 어떻게 손질할지 견적을 내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줌마의 시선을 느끼니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았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살짝 빨개졌나 봐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진 게 귀엽다면서 살짝 웃었어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 아줌마 부침성이 참 좋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머리를 자를 때 아줌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조금 나눠보니 아줌마는 부침성도 좋고 애교가 많은 성격이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는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아줌마와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처음 만나는 여자랑은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아줌마하고는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자꾸 머리를 잘라주면서 몸을 저에게 바짝 밀착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를 다 자른 후에 아줌마가 샴푸를 해준다면서
자리를 옮겨서 샴푸실 의자에 누우라고 했죠. 아줌마는 오늘 처음 왔으니 샴푸도 특별 서비스를 해준다면서 두피 마사지도 해줬는데요. 노곤한 느낌이 몰려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아줌마가 아주 정성스럽게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샴푸도 시원하게 해줘서 마음 같아서는 계속 아줌마에게 두피 마사지를 받고 싶었어요. 예전 미용실에서는 아저씨가 무슨 빨래하듯이 거친 손으로 박박 머리를 감겨줬는데 아줌마 손길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앞으로 이 미용실을 계속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줌마는 드라이기로 머리도 말려주고 왁스도 발라서 머리를 예쁘게 정리해줬는데요. 거울로 보는 제 모습이 낯설 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아줌마도 마치 본인 작품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저보고 머리 자르기 전보다 너무 멋있어졌다면서 엄청 칭찬을 해줬어요. 이렇게 다니면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하겠다면서 약간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스타일이 제가 봐도 조금 멋있어진 듯 해서 좋기는 했는데요. 약간 민망해서 저는 여자친구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또 엄청 놀라는 내색을 하면서 자기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을 만큼 멋지다고 금방 애인이 생길 거라고 덕담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에도 오면 머리도 예쁘게 다듬어주고 두피 마사지도 잘 해주겠다면서 꼭 또 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줌마가 저를 단골로 만들려고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해주나 보다 생각만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의 칭찬이나 그런 말들이 기분이 좋기는 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그 미용실에 가면서 아줌마랑도 꽤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아줌마도 저를 총각이나 젊은 총각이라고 불러주면서 은근히 반겨주었죠. 물론 제가 손님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반겨주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많이 친근해지기도 했고 또 머리를 자를 때마다 저에게 몸을 밀착해오는 아줌마가 은근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그 미용실에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줌마는 시간이 늦어서 가게 문을 닫을까 하던 중이었다고 제가 그날 마지막 손님이라고 했죠. 그날따라 비가 조금 내리고 있어서 미용실에 아줌마랑 둘이 있는 게 약간은 분위기가 더 좋게 느껴졌죠. 그날 머리를 자르던 중 저는 별 생각 없이 아줌마에게 일 끝나고 뭐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아무 계획도 없다면서 혹시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되물었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터라 당황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줌마가 머리를 자르다 말고는 정말로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냐면서 막 웃어댔어요. 그러더니 아들뻘 되는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을 줄 몰랐다고 엄청 기분이 좋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죠. 데이트 신청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줌마가 너무 즐거워하는 듯 해서 저는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혼자 사는 여자가 늦은 밤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면서 정말로 데이트 신청하는 거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죠. 얼떨결에 그렇게 아줌마와 그날 저녁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네요. 아줌마는 그날따라 유독 정성스럽게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샴푸도 해줬어요. 샴푸를 받던 중 눈을 살짝 떠서 아줌마를 올려다봤는데 아줌마는 엄청난 눈웃음을 저에게 보여줬고요. 순간 심장이 마구 두근거려서 혼났네요. 그렇게 아줌마랑 미용실 문을 닫고는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폈는데 아줌마는 제 우산 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같이 쓰자고 했죠. 큰 우산이기는 했지만
아줌마가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아줌마 쪽으로 많이 기울였는데요. 그런 저를 보고 아줌마는 엄청 매너 있다면서 칭찬해 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동네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맥주랑 안주를 시켜놓고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사실 아줌마랑 호프집에 들어가서 앉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아줌마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늘 웃는 얼굴에 아주 미인은 아니었지만 눈웃음이 어찌나 매력적이었는지 몰라요. 엄마 같은 편안함도 느껴졌고요. 제가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닌데도 아줌마는 제가 말을 하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들어주었어요. 제 또래 여자들은 조금만 재미없어도 표정이 아주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여자는 엄마 빼고는 거의 처음인 듯 했어요. 그래서였는지 마음이 편해서 아줌마와의 대화는 물 흐르는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아줌마는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슬며시 잡았고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재밌는데 왜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 본 거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 손길에 제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아줌마의 작은 손이 너무나 부드럽게 느껴졌고 좋았어요. 술 기운을 빌려 저도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춘 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모태솔로인 제 인생 이야기며 직장을 다니는 이야기, 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죠. 아줌마도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아줌마가 살아온 히스토리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왔더라고요. 아들이랑 딸이 한 명씩 있는데 혼자 살면서 아이들 키우려고 미용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죠. 아줌마 아이들은 다 저보다는 어린데 다들 착하게 잘 커주었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아줌마에게 가끔씩 용돈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은 둘 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지만 다들 매일같이 아줌마에게 연락하는 착한 자식들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더라고요. 너무 가게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밖은 아직도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요. 아까처럼 우리는 다시 한 우산을 쓰게 되었죠. 이번에는 아줌마가 제 팔짱을 끼고는 저에게 착 밀착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비를 둘 다 덜 맞는다고 했죠. 저도 가까이 붙어서 걷는 게 좋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그냥 웃으면서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아줌마는 저보고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는데 딱히 생각이 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저를 보고는 아줌마가 말했죠. 자기 집에 가서 가볍게 한 잔 더 하겠냐고요. 그때가 11시쯤 된 시간이었는데 저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다정하게 한 우산을 쓴 채로 아줌마네 집까지 같이 걸었어요. 살면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본 게 처음인데다가 술까지 마신 상태라 몹시 긴장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줌마 집안에 들어서니 은은한 화장품 냄새에 아찔할 정도로 기분이 묘해졌죠. 잠깐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하더니 아줌마는 주방에서 간단한 안주거리랑 술을 금세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술 맛은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줌마와의 그 시간에 취해 있는 기분이었죠. 술을 몇 잔 더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너무 낭만적이었고
집 안에는 우리의 목소리만 나지막하게 들리는 게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아줌마는 가끔 본인 또래의 남자들을 소개받은 일이 있었는데 다들 이혼녀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들이대거나 자기를 쉽게 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싫었대요. 그런데 저는 젠틀하게 본인을 대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데이트였지만 용기 내서 자기 집까지 데려온 거라고 했죠. 저도 아줌마의 그 말에 집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아줌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죠.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지은 채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제 옆으로 다가왔고 살며시 저에게 입을 맞춰왔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키스였죠.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좋은 걸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 입을 맞추다가 아줌마는 제 손을 잡고는 방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저 아줌마의 리드를 따라갈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날 소년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네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뜨겁게 한참 사랑을 나누다 보니 새벽 시간이 되었고요. 이성을 다시 되찾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 집에서 부재중 전화가 꽤 많이 걸려왔더라고요. 아줌마는 그걸 보고는 웃으면서 집에서 걱정하겠다고 얼른 가보라고 했죠. 그리고는 돌아가려는 저에게 현관에 와서 다시 뜨겁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그날 어떻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도 나지를 않아요. 다들 처음 경험하게 된 날은 이런 기분을 겪는 건지 궁금할 정도네요. 우리는 그 이후로 사귀자는 말을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아줌마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가서 저녁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쉬는 날이 같을 때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물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빼놓지 않고요. 얼마 전에는 아줌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듬직하고 좋아서 처음 저를 봤을 때는 자기 딸을 소개해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랑 이런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답을 했죠. 아마 아줌마가 딸을 소개해줬으면 첫 만남에 저는 차였을 거라고요. 아줌마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면서 덕분에 자기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얻게 되었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모든 처음을 이 아줌마와 다 함께하고 있는 셈이라 저는 아직 연애가 서툴고 밤일도 부족하기는 한데요. 아줌마는 자기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준다면서 저보고 조바심 내지 말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저는 지금 미용실 아줌마가 정말 좋아요. 나이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랑이 언제까지 허락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아줌마랑 진심으로 뜨거운 연애를 해볼 생각이에요.